스타트.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의 불륜 상담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흔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랑 멀어졌고 외롭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죠. 그 남자 이름이 뭐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름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이재원.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도 저도 같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모른 척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결국 저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친구를 동시에 보면서 그의 얼굴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변명도 거짓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먼저 입을 연 건 친구였습니다. 너도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를 남겨두고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걷다가 같이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몇 개월 전 그 남자의 손이 제 볼을 감쌌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규칙적이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만 가까이 들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크고 부드럽고 망설임 없는 손. 유나 씨.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43살에 결혼 13년째에 이런 감각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그날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 이재원이라는 사람이 단지 저 하나만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저한테 알려줄 사람이 제 가장 친한 친구 김나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13년이라는 시간. 제 이름은 박유나입니다. 43살입니다. 결혼한 지 13해가 됐습니다. 남편 최도영과는 30에 만나 31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둘 다 빠르게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착각이었습니다. 아이가 둘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 도윤이, 초등학교 4학년 딸 도아. 아이들만큼은 제가 이 결혼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도연은 건설회사 부장입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습니다. 처음엔 그 바쁨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결혼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 건 한 4년 전쯤이었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주말에도 각자 다른 방에 있는 날이 많아졌고 같이 밥을 먹어도 눈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도연이 먼저 달라진 것인지 제가 먼저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아마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포기하면서 지금의 거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소품과 패브릭 위주의 인테리어 소품 쇼핑몰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낮 동안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제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애착이 갑니다. 그 쇼핑몰 관련 업무로 이재원을 처음 만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이재원은 포장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쇼핑몰에서 쓰는 상자와 완충제를 납품해주는 곳이었는데 처음엔 담당 직원과 메일로 소통하다가 어느 날 사장인 재원 씨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단가를 좀 더 맞춰줄 수 있다고. 한번 미팅을 하자고. 작은 업체 사장들끼리의 미팅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자리였습니다. 재원 씨는 첫 인상부터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친한 척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단가 얘기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할 때 핸드폰을 보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집에서 도연과 나누는 대화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낯설고 고마울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미팅은 한 달 후였습니다. 그때도 업무 얘기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재원 씨는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6년 전에. 아이는 없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세 번째 만남부터는 업무를 핑계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그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종류의 만남. 저는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재원 씨 앞에서는 아내도 엄마도 쇼핑몰 사장도 아닌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다가 비가 내렸습니다. 재원 씨 우산이 하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썼습니다. 좁은 우산 안에서 어깨가 닿았습니다. 재원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제 볼을 감쌌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재원 씨 사이에는 선을 넘은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매주 한두 번은 만났습니다. 한강 근처 카페, 조용한 레스토랑, 가끔은 재원 씨 사무실 근처. 만날 때마다 저는 설렜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느끼려 했습니다. 재원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말없이 손을 잡았고 피곤해 보인다고 하면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제 얘기를 기억했습니다. 한참 전에 지나가듯 했던 말들도. 도아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뭔지, 도윤이가 요즘 무슨 게임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세심함이 저를 더 깊이 빠지게 했습니다. 집에서 도연은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투명인간처럼 지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재원 씨와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제가 숨을 쉬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조였습니다.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왔어? 하고 반갑게 부를 때, 도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얘기할 때 저는 그 순수한 눈빛들을 제대로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끔 결심했습니다.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재원 씨를 만나면 결심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 나연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유나야,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남자 문제로. 나연이의 고백. 김나연은 제 친구입니다. 대학원 동기로 만나 벌써 15년이 된 사이입니다. 나연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리고 결혼한 지 10년 됩니다. 남편은 IT 회사에 다니고 아이는 하나 있습니다. 나연이는 저보다 훨씬 당당하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솔직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솔직함이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나연이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나연이가 남자 문제라고 했을 때 저는 짐작했습니다. 아마 도연처럼 나연이 남편도 이상한 거겠구나. 불륜이거나. 우리가 만난 곳은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나연이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좀 상해 있었습니다. 눈아래가 거뭇하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나연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 남자 생겼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 말고. 응. 예상과 달랐습니다. 나연이 남편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나연이 스스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한 7개월. 됐어. 어떤 사람이야? 나연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야. 포장재 납품 쪽 업체 사장.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포장재 납품.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재원이야. 왜? 멈춰버린 시간.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음악도 흘렀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연이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이재원. 저와 반년 넘게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연이와도 7개월을.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나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들어. 응. 듣고 있어. 어떡하지? 나 이 사람이 진짜 좋아. 근데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근데 못 끊겠어. 저는 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몰랐습니다. 나연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재원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 작년 봄이야. 내가 운영하는 공방 있잖아. 거기 포장 납품 때문에 연락이 됐어. 처음엔 업무로 만나다가. 작년 봄. 저도 작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재원이라는 남자가 저한테만 다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연이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포장재 납품. 작년 봄.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여자에게 그 방식을 썼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자 갑자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연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말하면 나연이가 받을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연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좋은 거야? 응, 진짜로. 그 사람도 너한테 진심이야? 나연이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렇다고 했어. 다른 여자는 없다고. 저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혼자 안고 있는 것. 나연이와 헤어지고 저는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나연이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급하게 아이 하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조금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나연이가 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재원.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다정함을 믿었고 따뜻한 손을 믿었으며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제가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연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원 씨에게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때요? 저녁 가능하면. 저는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바로 답했을 겁니다. 오늘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연이에게 말해야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저 자신이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확인. 그날 저녁 재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가능하다고 했죠? 재원 씨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응. 어디로 갈까요? 저는 조용한 곳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 근처의 레스토랑이 아닌 처음 가는 조용한 곳으로. 재원 씨는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원 씨가 웃으며 메뉴판을 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재원 씨를 바라봤습니다. 재원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재원 씨가 메뉴판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지금 저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요? 재원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훈련된 것처럼 금방 풀렸지만 저는 그 0.5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라고요? 그럼요. 저는 잠시 재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을.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에 반문으로 돌리고 짧고 단호하게 부정하는 방식. 준비된 것처럼. 김나연이라는 사람 알아요? 재원 씨가 물을 마시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는 됐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원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나 씨. 저는 가만히 그 손을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빼냈습니다. 연락하지 마요. 나연이에게 말하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또 늦었습니다. 오늘은 늦게 오겠다는 문자 하나만 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연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오늘 확인했으니까요.
이재원이 두 사람 모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연이는 그 남자가 진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나연이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일이었습니다. 나연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15회를 함께한 그 친구가 잘못된 사람에게 진심을 쏟아붓고 있는데 제가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나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나연아, 나야. 어제 얘기한 거 있잖아. 응. 잠깐 볼 수 있어? 나연이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겠어. 카페 두 번째. 우리가 만난 것은 전날과 같은 홍대 근처의 카페였습니다. 나연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나연이의 눈이 이미 뭔가를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료가 나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나야, 이재원이 어떻게 해서? 저는 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나연아, 먼저 말할게. 화가 나도 끝까지 들어줘. 나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 만나고 있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유나야, 작년 봄부터 쇼핑몰 포장재 납품 때문에 연락이 됐어. 나연이 내가 어제 말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됐어. 나연이의 얼굴이 천천히 하얘졌습니다. 같은 남자야. 우리 둘 다. 나연이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러다 또 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반년 조금 넘었어. 어제 내 얘기 듣고 바로 확인했어.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 뭐라고 했어? 처음엔 부정했어. 근데 내가 내 이름 말하니까 멈추더라. 나연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어제 바로 말 못하고. 아니야. 나연이가 얼굴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는 나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유나 너도 좋아했잖아. 응. 우리 둘 다 바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 사이. 나연이는 오래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두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한참 후에 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 어떻게 해줄 거야? 어떻게 해주고 싶어? 나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가르쳐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나연이한테 덜 상처야?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 나도 얼마나 더 있을까? 우리 말고. 그 질문이 저도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확인해봐야 알겠지. 나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원 씨 SNS 계정 알아? 응. 나는? 나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꺼냈습니다. 이재원의 SNS 계정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팔로워가 많지 않은 계정이었습니다. 주로 맛집과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하나씩 넘기다 보니 구석구석에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간 것이 분명한 식당 사진, 분명히 여자 손이 찍힌 잔, 테이블 위에 커피 2잔. 나연이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여기 내가 갔던 데야. 저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갔던 곳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나연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한테 뭔가 보여줘야 해. 그냥 끊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이야? 간단해. 우리 둘이 같이 만나자고 해. 재원한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꺼번에. 응. 각자 따로 연락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그 아이디어를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재원 씨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유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나연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 그거 되겠다. 나연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희는 카페에서 2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각자 어떻게 연락할지를 맞췄습니다. 재원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원이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온 것을 제대로 마무리 짓겠다고. 각자의 연락. 그날 저녁 저는 재원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미안해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볼 수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어디로 갈까요? 저는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합정역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 거기 좋죠. 오래됐네요, 그 집.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연이도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재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중에 나연이한테 확인했습니다. 같은 장소야? 응.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 같은 장소인 줄 모르잖아. 내가 먼저 정한 거라고 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수요일이야. 그 주가 긴 것 같으면서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도현과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아이들 밥을 차리고 쇼핑몰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뭔가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재원 씨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저는 집에서 숨이 막혀서 밖에서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려 했는지, 왜 도연과의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달렸는지, 그것이 재원 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제 결혼의 문제라는 것을. 그 주 내내 저는 도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하게 밥을 먹는 얼굴, 핸드폰을 보며 소파에 누운 모습, 아이들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다시 시선을 돌리는 것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요일이 끝나고 나면 도연과도 얘기를 해야겠다고. 수요일 저녁 6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를 잡고 물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6시 45분, 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서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의미로. 7시 정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원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재킷을 걸치고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먼저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 자리를 훑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연이를 봤습니다. 그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연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원 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당황함, 계산, 그리고 어떻게 수습할지 찾는 눈빛. 자리에 앉으며 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야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예요. 15년. 재원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제 만났어요. 얘기가 많이 됐죠. 재원 씨 얘기로. 재원 씨가 물잔을 잡았습니다. 잔에 물이 찰랑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재원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길게 안 할게요. 마지막 자리.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재원 씨한테 진심이었어요. 그게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재원 씨가 저를 봤다가 나연이를 봤다가 했습니다. 나는 재원 씨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말을 들어주고 기억해주고 곁에 있어준다고 느꼈어요. 나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재원 씨는 나한테도 다른 여자는 없다고 했죠. 재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봐요. 이건. 저는 차분하게 끊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재원 씨가 멈췄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건 해명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재원 씨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친구라는 거. 그리고 우리 둘 다 알고 있다는 거. 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라는 것도요. 재원 씨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변명을 하자니 앞뒤가 맞지 않았고
사과를 하자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연이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먼저 걸었습니다. 나연이가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나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둘 다. 도연과의 밤. 집에 돌아온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는데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 옆.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늦었네.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응.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도연이 TV를 껐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각오한 것 같았습니다. 오래 미뤄온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해진 것 같아?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4년? 아니면 더 됐을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것 같아.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모르겠어. 어쩌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각자 따로 살아온 것 같아. 대화를 안 했고 표현을 안 했고. 맞아. 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나 한 가지 물어볼게. 응. 우리 다시 해볼 의지가 있어? 도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긴 눈빛이었습니다. 있어.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저는 잠시 그 말을 소화했습니다. 그럼 나도 해볼게. 근데 진짜여야 해. 예전처럼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알아. 도연이 소파 위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어서 따뜻해진 손이었습니다. 나연이의 결말. 나연이도 그 주에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연이가 전화로 말해줬습니다. 남편한테 다 말했어. 어떻게 됐어? 남편도 알고 있었대. 내가 어딘가에 자꾸 나가는 거. 근데 말 못했다고. 자기도 나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뭐가요? 회사 일 때문에 1년 넘게 나한테 너무 무관심했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고. 저는 잠시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둘이 엄청 울었어.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 결혼하고 이렇게 운 게 처음인 것 같아.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같이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나연아. 유나야. 응. 그 남자한테 진심이었던 거. 부끄럽지 않아도 돼. 우리가 그만큼 외로웠던 거잖아.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로웠습니다. 집에서 외로웠고 대화가 없어서 외로웠으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이재원이라는 사람에게로 향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외로움의 해답이 그 방향일 수는 없었습니다. 봄의 시작. 봄이 됐습니다. 저와 도연은 결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담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말을 아끼는 두 사람이 낯선 사람 앞에서 속을 꺼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먼저 말을 겁니다. 오늘 어땠어? 별거 아닌 말이지만 예전엔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을 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쌓이는 것이 관계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 굳어진 것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어색했고 대화가 끊기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연이와 그 남편도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둘이서 같이 가고 있다고. 이재원한테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한 번은 나연이한테. 저는 확인하고 지웠습니다. 나연이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나연이와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나무마다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연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건넸습니다. 딸기 맛이었습니다. 유나야. 응. 우리가 같은 남자를 만났던 거 나중에 웃기지 않겠냐.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좀 웃기긴 해. 나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알았잖아.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얘기하게 됐잖아. 남편이랑. 그러게.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몸 햇살 아래서. 제가 외로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 말을 만들고 말이 대화를 만들고 대화가 다시 관계를 만드는 것. 그 시작을 저는 이제 막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오늘 축구 시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 준비 중입니다. 도연과 저는 다음 주에 오랜만에 단둘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작고 평범한 일들. 그것들이 올해 저의 봄이었습니다. 걔는 다른 여자 없다고 했어요. 우리 둘한테 모두. 하지만 우리는 친구였습니다. 15회. 그리고 그 우정이 거짓말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